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로드 경기 뉴스입니다.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둘러싼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명 지역 시민단체들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진행 중인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 계획은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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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 차량기지 이전 반대 광명 비상대책위원회가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제2경인선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전면 반대하는 광명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는 겁니다. 비대위는 이어 구로 차량기지는 구로구에, 제2경인선 광역철도 차량기지는 인천시에서 유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 사업이 인천광역시 시민생활과 재정에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사업이라고 밝힌 이상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과는 별도로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하며 차량기지 또한 인천시에 세워져야 마땅하다! 광명 시민단체 협의회도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전제로 한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로에서부터 여기 노원사동 구로 차량기지까지 오는 그 노선을 제외를 시켰어요. 이미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걸 제외한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완전한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대책위와 시민단체 협의회는 광명시와 시민들의 미래가 걸린 만큼 광명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제2경인선 예비 타당성 조사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TV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 통학 차량 사고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 차량에 안전장치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인천 송도동 일대 교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당시 모습입니다. 이 사고로 축구 수업을 받은 뒤 집으로 향하던 8살 아이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차량의 학생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의자마다 영유아용 카시트가 놓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차에 오를 때마다 선생님이 한 명씩 벨트를 채워주고 매는 법도 교육합니다. 팔을 끼워요. 그다음에 구멍에 딱 맞춰요. 그다음에 버클을 꾹 채워요.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카시트 설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량 특성상 조금 골목길을 많이 다니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데 그래서 영아용, 유아용 연령에 맞는 그 4점씩 안전벨트가 있는 카시트를 사용하여서 안전하게. 이에 더해 이른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도 의무화됐습니다. 혹시나 차에서 못 내린 아이가 있을 경우를 위한 건데 교사는 아이들이 내린 차 내부를 확인하고 맨 뒷자리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만일 시동이 꺼진 뒤 차에 아이가 갇혔을 땐 벨을 누르면 119 신고가 접수됩니다. 내리고 나면 1차로 저희 운영 같이 타고 있는 저희 교사들이 체크하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기사님이 주차하시고 나서 다시 체크하는 걸로 그렇게 2중, 3중으로 아이들 안전. 이 같은 안전장치 설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와 교육청, 지자체가 지원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4월 의무화된 뒤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어 과제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TV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 평택시가 통복천과 배다리 저수지의 수질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이 통복천의 경우 전 구간 낚시 금지 구역 지정 방안도 검토됩니다. 이창호 기자입니다. 평택 소사벌지구의 배다리 저수지와 안성 칠곡 저수지에서 시작되는 통복천. 통복천의 수질은 현재 보통인 3등급에서 나쁨 수준인 5등급까지 측정되고 있습니다. 수질이 나쁘다 보니 여름철만 되면 악취가 심해져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통복천 수질 개선 연구 용역을 맡고 있는 용역사는 수질 통계를 봤을 때 상류보단 하류에 오염 원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하천이 상류가 들어오면 하류로 표현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지금 상류보다 하류가 더 들었다는 얘기는 지금 자성작용도 잘 안 되고 하류에 뭔가 오염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용역사는 통복천의 오염 원인으로 처리되지 않은 하수의 하천 유입이나 하천 유지용수 부족, 안성 칠곡 저수지와 농촌 지역이 많은 상류 지점의 오염 심화 등을 꼽았습니다. 소사불지구나 동삭지구 등 택지지구에서의 오염물질 유입과 하천의 유속 저하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통복천은 하천 용수로 이화수질보건센터와 통복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정화수도 오염원으로 지목됐습니다. 용역사는 따라서 통복천 수질 개선 연구 용역에 수지를 자체적으로 정화하거나 외부 시설 설치로 수지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배다리 저수지에는 인공 습지를 설치하거나 물이 저수지에서 계속 흐르게 하는 방법도 찾을 예정입니다. 생태적으로 접근하고 그다음에 물을 이제 돌려서 물을 이제 와류를 준다든가 돌려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하는 식생으로 하는 거죠. 옛날에 배다리 저수지가 사실은 습지 같은 거였잖아요. 물은 깨끗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배다리 저수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그냥 들어온 물이 고여 있는 구조. 이와 함께 통복천 전 구간에 대한 낚시 금지 구역 지정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통복천의 수지를 2등급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최종 결과는 내년 3월 나오게 됩니다. TV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 경기도가 설립한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이 8개 있는데요. 현재는 경기문화재단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재단에서 분리 독립시키는 방안이 도의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선 문화재단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용인에 있는 백남준 아트센터. 지난 2008년 경기문화재단이 건립해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이 밖에 어린이 박물관과 실학박물관 등 경기문화재단이 설립한 박물관은 모두 4개. 지난 2010년 이후엔 기존 경기도 박물관과 미술관 등이 재단에 통합됐습니다. 현재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은 모두 8개로 재단 사업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재단 사업의 한 50%가 지금 뮤지엄 사업에 이렇게 이제 치중이 되면서 경기문화재단 자체의 위상이나 역할 이런 부분도 좀 한계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경기도의회가 현재 문화재단이 통합 관리하고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을 독립시키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문화재단 측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왜 우리가 박물관을 분리 독립해야 되는지 도민들한테 알려서 분위기를 좀 같이 갈 수 있게끔 해보자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백남준 아트센터와 경기도 미술관은 재단으로 통합된 이후 7년 동안 소장품 구입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도박물관은 입장료 무료화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토론회에서는 전문성 있는 관장에게 독립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획이나 여러 가지 자원 공급 같은 것도 본인의 그러니까 관장의 전문가의 능력대로 한번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8개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각자 독립시키는 방안과 별도의 통합법인을 설립하는 2가지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각 뮤지엄들 간의 수평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봅니다. 그 수직적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각 뮤지엄의 개성이 드러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경기도의회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박물관, 미술관의 독립 문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현재보다 3배에서 5배까지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박람회가 안산에서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구직자가 몰리면서 구직에 대한 간절함을 실감케 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시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취업 박람회장.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력서를 작성하고 1:1 면접에 임하는 구직자들. 신중년과 함께하는 이번 취업 박람회에는 정년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는 구직자들의 발길이 몰렸습니다. 정년 퇴직했어요. 전직이. 근데 이제 거기서 아직도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계약직으로다가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할 수 없게 돼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고. 이번 취업 박람회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40여 곳으로 현장에서 면접을 거쳐 200여 명을 채용합니다. 일자리 제공을 저희가 회사에서 해줌으로 인해서 어떤 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는 연령 있는 사람들을 더 채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제 숙달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채용 인원이 대부분 생산직에 집중돼 있다 보니 중장년층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나옵니다. 여자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고 자리도 너무 많이 없고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웠고. 박람회에서는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과 중장년층 재취업 상담 등 부스가 마련돼 인기를 끌었습니다. 만 40대 이상인 분들 그리고 60대 이 정도의 분들을 신중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노동시장에 다시 재진입하기 위한 그런 발판이나 좀 더 영리하게 면접을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박람회에는 주최 측이 예상했던 500여 명보다 훨씬 많은 800여 명의 구직자들이 방문해 극심한 취업난을 실감케 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 악기를 배우고 싶어도 구입하려면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오산시가 전국 최초로 악기를 빌려주는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시민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전국의 우수 사례를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돌아가며 신나게 드럼을 칩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대형 실로폰도 인기입니다. 언뜻 보면 악기 박물관 같지만 책을 읽고 빌리는 도서관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고 정말 이런 도서관 알았으니까 다시 와서 이런 악기를 한 번씩 빌리고 다시 치고 싶어요. 오산시가 전국 최초로 책과 함께 악기도 빌려주는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도서관은 책을 읽고 빌리는 공간이지만 이곳은 악기라는 주제가 더욱 부각됐습니다. 악기 도서관인 만큼 지상 1층을 제외한 모든 장소는 음악과 관련됐습니다. 지하 1층에서는 세계 각 나라의 43개 종류의 악기를 빌릴 수 있고 지상 2층부터 3층은 연습실과 녹음실 등이 들어섰습니다. 할 시간이 없었는데 가까워서 좋고 그래서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3층 대공연장에서는 앞으로 주기적인 공연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특히 오산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시민들의 공연장으로 개방됩니다. 대한민국이 아니고 아시아 최초 소리홀 도서관이라고 들었거든요. 뭐 아이들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공연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도서관은 오산 시민이라면 회원 가입 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악기는 한 달 최소 1,000원에서 최대 2만 원의 가격으로 빌릴 수 있으며 5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장르의 악기들을 본인이 원하면 한 가지씩을 잘할 수 있도록 해보자로 시작한 도서관입니다. 이곳에 오면 체험이 가능하고 또 악기를 다양하게 학습도 하고. 교육도시를 비전으로 학생 1인 1학기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오산시. 시는 소리홀 도서관이 시민과 예술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길 기대하는 한편 전국의 우수 사례를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 경기 지역 학교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교육 과정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원 3.1공업고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장 체험 수업을 소개합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모여 앉아 강사의 말에 집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곤충. 생김새부터 특징, 번식에 이르기까지 곤충의 모든 것을 알아갑니다. 소나무 제선충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사람으로 말하면 에이즈라고요. 한 번 걸리면 소나무가 완치되지 않는데요. 곤충의 장점과 함께 작은 곤충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두루 배웁니다. 곤충을 잘 몰랐을 때는 그냥 더럽고 필요 없는 존재,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곤충에서 좀 자세히 배우니까 곤충은 없으면 안 되고 저희한테 굉장히 유익하게 도움을 주는 동물이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야외로 나왔습니다. 직접 곤충을 채집해 실제 눈으로 관찰하는 체험 학습을 진행합니다. 책과 영상에서 벗어나 보고 만지는 활동을 통해 곤충에 대한 이해력을 높입니다. 곤충의 다양성을 알게 되었고요. 곤충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곤충의 특징도 알게 됐고 너무 좋았어요. 한편에서는 작은 습지에서 채집 활동이 한창입니다. 달팽이와 수중 곤충과 함께 멸종 위기종인 맹꽁이 올챙이를 잡기도 합니다. 이급 멸종 위기 동물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게 돼서 되게 신기했고 좀 좋았던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수원 3.1공업고등학교가 진행하고 있는 야외 체험 수업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서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 방문을 통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인 만큼 학생들은 현장 수업을 통해 교육 과정을 쉽고 또 깊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수업 중에 배우고 있는 생물 다양성, 생물종 다양성, 먹이 사슬 이런 관계를 직접 눈으로 보고 관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 학습은 학생들이 만든 동아리에서 시작했습니다. 환경과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동아리 활동이 정식 교과 과정으로 들어온 겁니다. 3.1공고가 동아리 활동을 정규 수업에 반영해준 첫 사례로 학교 측은 한 달에 한 번 현장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주제를 바탕으로 학교가 장소를 섭외해 교육을 하는 겁니다. 학교는 앞으로 지역 내 하수 처리장과 폐기물 처리장 등 다양한 장소를 섭외해 학생들의 식견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일방적으로 수업을 듣는 게 아닌 직접 자기들이 수업을 경험해보고 참여해보고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걸 정말 배웠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딱딱한 교실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진행된 현장 체험 수업. 재미와 함께 스스로의 진로도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 경기도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성남시에 건설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에서 가깝고 IT 게임 산업이 밀집한 입지를 감안해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은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269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내부에는 온라인 게임을 하는 400석 규모의 경기장과 PC방, 다목적 스튜디오 등을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안성시와 한화그룹이 양성면 일원에 추진 중인 안성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20%를 출자해 설립하는 주식회사 안성 테크노밸리는 지난해 안성시와 한화 간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지난 6월 경기도가 지정계획을 승인하면서 산업단지 물량을 최종 확보했습니다. 2022년 준공을 목표로 85만 제곱미터에 조성되는 안성 테크노밸리는 100여 개 기업 유치와 4,300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용인 강남대학교에서 나눔을 위한 청소년 축제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자원복지재단이 개최한 꿈꾸는 청소년 꿈의 날개를 달다 행사에는 도내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등 1,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인권과 환경을 주제로 한 캠페인 활동과 나눔 장터 등이 마련됐으며 행사로 모인 돈은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 어린이와 부모의 지원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건강한 시절 음식. 오늘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대서에 맛보는 궁중 닭찜입니다. 닭, 표고버섯, 목이버섯, 석이버섯,
달걀, 파, 마늘, 생강, 물, 닭살을 양념할 소금, 다진 파, 마늘, 참기름, 흰 후추, 그리고 소스 재료로 닭 육수, 녹말가루, 달걀이 필요합니다. 먼저 깨끗하게 손질한 닭과 파, 마늘, 다진 생강을 넣어 삶아줍니다. 불린 표고버섯, 목이버섯, 서기버섯은 굵게 채 썰어 준비하고 서기버섯은 소금, 참기름을 넣고 살짝 볶아주세요. 닭을 삶은 육수는 면 보자기에 받쳐 기름을 제거한 후 소금, 후추로 간을 해 준비합니다. 삶은 닭은 껍질을 제거하고 살코기만 굵게 찢어 다진 파, 마늘, 소금, 참기름으로 양념해 놓습니다. 냄비에 닭 육수, 양념한 닭고기, 표고버섯, 목이버섯을 넣고 끓이다가 달걀을 뭉치지 않게 잘 풀어주세요. 녹말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끓여주고 국물이 걸쭉해지면 그릇에 담고 채 썬 서기버섯을 고명으로 올리면 완성입니다. 대서에는 염소뿔도 녹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1년 중 가장 무더운 절기입니다. 또한 대서는 중복 무렵일 경우가 많아서 여름 보양식을 찾게 되는데요. 궁중 닭찜은 조선시대의 궁중 음식으로 기름기가 없어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입니다. 더위를 이기는 맛있는 비법, 궁중 닭찜으로 특별한 여름 보양식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경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